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콘 오늘 첫날 워크샵 IP 활용과 표현의 노하우란 주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순서인데요. 원이프레임의 박종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모티콘 제작 과정과 성공의 노하우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이프레임이라는 회사를 하고 있고, 예전에는 골방한상국이라는 만화를 그린 적 있는 작가이기도 한 박종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모티콘 제작 과정과 성공의 노하우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사실 이 내용은 제목은 제가 적은 게 아니에요. 제작 과정 관련 성공의 노하우라는 걸 얘기할 위치에 와 있나라고 하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내용조차도 성공의 노하우입니다. 사실은 뭔가 여러분들이 보게 만드는 것 자체도 성공의 노하우라고 해야지 보러 오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은 노하우기도 하다, 노하우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거 적혀 있으면 안 오실 거니까. 네. 그래갖고 지금 이제 한 40분간 강연을 하게 됐고,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이모티콘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강사 소개도 간단하게 드렸다시피, 지금 만화가 출신으로 제가 나름 이모티콘 제작에 참여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좀 깨닫게 된 것들, 이거를 공유를 드리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쪽 관련 업계분들이나 아니면은 준비하시는 작가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라 이런 쪽의 내용이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 일은 이런 거더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알려드릴 거고, 그 내용들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얻어가시는 게 있기를 바라며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모티콘을 만드는 일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모티콘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일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모티콘이 뭔지, 그러면 이모티콘이 어디서 사용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모티콘 관련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면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거는 되게 당연한 일인데, 이유는 저희가 이모티콘을 사용한 인류 첫 세대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메신저라고 하는 거가 있었던 거가 이제 저희가 처음이죠. 저희 할아버지 때는 없었죠. 당장 많이 가지도 않더라도.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가 이제 1차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모티콘은 메신저에서만 사용되는 아주 되게 특별한 장치 같은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즐거운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은 되게 기발한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용되는 곳이 메신저라고 하는 곳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메신저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메신저는 무엇인고 하니, 메신저에서는 말을 지금 이게 왔다 갔다가 이게 비대면이라서 좀 힘든데 물어보고 이런 거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응이 안 돼서 혼잣말을 하려고 하니까 요거는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고, 메신저가 무엇인고 하니, 메신저는 따지고 보면은 이제 글로써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애매해요. 이게 이제 PPT에도 제가 적어놨는데, 메신저가 과연 말일까 글일까라고 하는 거를 약간 고민해 보시면은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메신저 글로 적으니까 글 같기도 하고, 말처럼 바로바로 왔다 갔다 하니까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당연히 정답은 없습니다. 메신저는 말일 때도 있고 글일 때도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좀 좁혔었을 때, 그럼 이모티콘이 말일 때 쓰일지 글일 때 쓰일지 요거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대면 강연이었으면은 다시 여쭤봤겠지만 네, 그냥 또 그냥 혼자 얘기를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모티콘은 말일 때 쓰입니다. 네, 글일 때는 잘 안 쓰일 것 같아요. 예를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은, 저희가 한글 문서, 워드 문서 이런 거 PPT 만들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메신저를 쓸 때, 즉 말을 할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뇌가 말을 할 때는 지금 제가 손도 움직이고 막 표정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해야 되는데 메신저는 그게 안 되니까 그 뭔가가 누락된 거죠. 비언어적 의사소통 부분이 누락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모티콘은 약간 좀 제 생각에는 그 굳이 정확하게는 이렇게 좀 단정지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다 강연 때문에 만든 거니까 표정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정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슷한 거를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모티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를 조금 더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써 쓰인다는 메신저라고 하는 거는 메신저가 되게 딱딱하게 업무용이나 뭐 아니면은 요새는 업무 메신저 이런 걸로도 많이 쓰니까요. 이런 쪽에서 이모티콘 생각보다 안 쓰입니다. 쓰이는 것도 되게 인사하는 거, 경례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감정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떤 조금 더 격식을 차리기 위한 용도에 가까운 사용성이고요. 그럼 이모티콘 언제 많이 쓰나? 뭐 친구들끼리 모인 단톡방, 연인, 그다음에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엄마랑 많이 쓰는지 아빠랑 많이 쓰는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되게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 지어지는 사람들, 감정적인 사람들, 글자 그대로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그 도구가 이모티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부분에 처음부터 얘기를 좀 세게는 아니고 좀 많은 비중을 둬서 얘기를 하고 싶었었던 내용은 우리가 이모티콘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메신저 상에서 내가 뭔가 답답할 것 같은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를 만드는 거고, 이거는 뒷부분에 지금 이제 이모티콘이 어떤 거다라고 설명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잘 만든다라고 얘기를 드릴 건데, 그 잘 만든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이게 좀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야 되는 거에 가까워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같은 내용으로 감정 전달 도구라는 내용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모티콘이 만드는 일이 어떤 일인가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장치다라고 하는 거랑 이제 이걸 사회적인 의미를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지금 보면 되게 10억 매출 대박, 8주년 억대 매출 1000개 이런 식으로 되게 웹툰 작가 못지 않다 이런 것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쪽 내용 기사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렸습니다. 그 내용 지금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 이모티콘을 만들면 돈이 되는 거야? 조금 자극적인 질문이죠. 근데 하지만 어떤 경제적인 거가 그냥 여기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일을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모티콘이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어디였나? 베트남의 잘로라는 메신저에 제가 이모티콘을 런칭을 해보고 나온 결과 수치에 며칠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더 높을 거예요. 아마 1100만 넘었을 거예요. 근데 되게 높죠? 잘로라는 메신저는 약간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은 베트남에서 카카오톡 같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다 쓰는 메신저, 그리고 이제 베트남은 인구가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걸 감안하고 보시는 게 좋은 숫자고, 이렇게 다운로드가 잘 나오는 이유는 이제 저쪽은 매출이 발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영원에 그냥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일인데, 아주 캐릭터 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좀 추후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작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만드는 일은 현재는 적자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운로드가 이만큼 나온다고 하더라도, 물론 아주 길게 봤었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되면 원희 캐릭터 아직 안 죽었네 이러면서 저희 만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베트남에서도 사실 이 정도로 사용 횟수가 8,300만 회 정도면은 아마 아는 사람들도 좀 생기지 않았을까? 요렇게 된다고 치면 추후에 다른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이걸로 매출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조금 더 드릴게요. 밴드,
아니면은 또 뭐 이모티콘 서비스하는 곳은 많습니다. 라인. 그러나 다른 국가에서 뭐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 뭐 그 수많은 메신저들이 있고 거기에서 다 이모티콘을 사용을 하고는 있으나 과금이 잘 되어 있는 영역은 그 라인, 일본, 대만, 뭐 그리고 뭐 한국의 카카오톡 요 정도가 끝이지 않을까? 다른 쪽은 매출이 있거나 모델을 만들어 놓은 곳은 있으나 현재는 사실 그 제작비 대비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는 곳은 그렇게 별로 없어요. 아직은. 그나마 뭐 국내 좀 스타트업 중에 뭐 모히톡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쪽은 이제 뭐 삼성전자의 이제 그 갤럭시 폰에 이모티콘을 공급하게 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쪽에서는 이제 그 삼성전자 폰 써보시면 알겠지만 이모티콘은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냥 쓰게 되면 또 잘로처럼 수익은 또 안 납니다. 대신 뭐 그 업체는 그 이모티콘을 공급한 회사 그 작가들한테 뭐 다른 영역 그러니까 뭐 인지도를 쌓아준다거나 이런 쪽으로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만들어 나가고는 있으나 현재 그 과금이 잘 이루어지 아유 좀 되게 사람이 없으니까 역으로 되게 힘드네요. 제가 사람들 많으면 좀 웃기면서 할 수 있었는데 네, 비대면에 잘 어울리지 않는 체질인 걸로 하고 계속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카카오톡 쪽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네. 요거는 이제 보도 자료로 나온 카카오톡 쪽에서 이제 상품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들 여기에서 이모티콘 준비하시는 분들은 되게 자주 봤었을 화면인데 이모티콘 내용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쪽은 이모티콘 스튜디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쪽에서 등록이 되면은 심사 과정을 겪고 그쪽에서 다시 그 심사대에서 합격한 상품들이 이제 나옵니다. 카카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이제 실제로 그 비용이 그러니까 시장을 만들어낸 데가 이모티콘에서는 이쪽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은 되게 궁금하신 거. 오픈되는 거 날짜가 제가 요거 그래서 조금 세번 건데 이게 들어가면은 이런 화면이 있고 네, 요게 이제 된 건데 당장 오늘 출시된 이모티콘이 10개라고 치면은 그중에 신인 작가 이모티콘은 2개입니다. 신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거 지금 맨 위에 다른 것들은 다 한번 인기를 얻은 것에 시리즈별로 계속 나오는 것들인 내용인 거고 뭐였더라? 10개가 나온다고 치면은 한 달에 이제 금요일에는 주말에는 오픈이 안 돼요. 그렇게 합쳐가지고 한 200개 정도가 발매가 되는데 거기 대충 한 달에 한 5천에서 6천 개 정도의 어플라이가 있어요. 그런데 신인 작가는 한 40개 뽑아주니까 그러면 자신이 신인이라고 할 경우에 등록할 수 해서 성공 가능성은 조금 낮습니다. 냉정하게. 이유는 제가 분석하기에는 이제 코로나 영향이 좀 크지 않나. 예전에는 제가 여기 강연 준비하면서 2018년도 강연 자료를 찾아봤었는데 거기에 그때 일주일에 50개 정도 등록된다고 돼 있었는데 2년 사이에 등록되는 숫자가 거의 한 몇 배가 는 건지. 네.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경제학적으로 효과를 따라요. 어떤 거냐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게 되게 되면은 가치는 이제 희석되죠.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시장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썩지를 않아요. 제가 디지털 컨텐츠 쪽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내용인데 제가 그린 만화 골방한상곡 같은 경우를 지금 봐도 깨끗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도 상하지 않은 걸로. 그리고 뭐 무료로 그냥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근데 나쁘게 얘기하면 당장 저조차도 제가 10년 전에 그린 만화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 이것들은 20년 후엔 또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었을 때 이모티콘 쪽에서 물론 사람들은 이제 계속 새 컨텐츠를 원하고 노래가 지금까지 발간된 노래가 정말로 많은데 그래도 신곡은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끊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근데 저는 이제 이쪽 시장을 볼 때 조금 더 거대한 시장인 음원 쪽 시장하고 많이 유사하게 갈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 측에서도 이제 정액제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에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비슷한 당장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서 음원 쪽 차트를 본다고 치면은 이제 100위권에 신인 가수가 몇 명 있는가, 이렇게 되면은 되게 적거든요. 이거보다 더 적을 거예요. 두 개조차도 사실은 심사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아마 만들어진 숫자고, 실제로 아예 시장에 맡기면 한 개 이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작 노하우, 앞부분에 이제 지금 시간을 배분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모티콘과 우선 하시려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이 이야기를 계속 좀 정확하게 정의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시려고 하는 일이 경제적으로는 어떤 일인가, 사실은 조금 팍팍한 일이긴 한데 뒷부분 Q&A 시간 같은 거에 조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하우, 어떻게 해야지 잘 만드는가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진행을 할게요. 우선 이모티콘 제작 노하우에서 캐릭터를 만들고 동작 만들면 되는 일이 아니다, 이모티콘을 만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가 앞부분에 내가 이모티콘이 무엇인가 라고 정의 드린 거하고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막 재밌는 거, 막 정말로 막 기발한 이런 거를 만드는 거가 아니라 되게 흔한 감정 표현을 만드는 거를 아이고 지금 뒤로 가야 되는구나. 제가 흔한 감정 표현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모티콘을 생각보다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이모티콘을 지금 보시는 분들이 몇 분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한 100분 보신다고 하니까 되게 청중을 상상하고, 이모티콘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이게 반응을 보고 하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약간 막혀버렸는데 네, 맨 처음에 인사할 때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냥 내가 언제 썼는지를 생각하면은 의외로 조금 정리가 되는데, 맨 처음에 인사할 때 한번 쓰고, 그 다음번에 뭐 잘 들어왔니 이런 거, 그리고 그때도 안 쓸 때 안 쓰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거 지나가고 나서 중간 정도에 뭐 되게 큰일이 있으면 한번 쓰고, 나갈 때쯤에 한번 쓰거나 안 쓰거나, 이렇게 되면 나는 이모티콘 정말 많이 쓴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몇 번 썼냐라고 하게 되면은 되게 당황하면서 몇 개 안 되네요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구매를 해서 써보게 되면은 24종 중에서 단 한 번도 안 쓴 거가 절반이 넘어갈 거예요. 다른 사서 쓰시더라도 쓰던 거 쓰게 되고, 이게 앞부분에 표정이라고 얘기했었던 거하고 사실은 좀 겹칩니다. 그러니까 막 되게 저희는 배우가 아니잖아요. 뭔가 슬픈 듯 하면서 사실은 웃고 있는 표정을 짓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웃으면 웃고 울면 웃는 거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감정을 복잡하게 만들면은 딱 그 상황에서 써야 되는데, 그런 의도한 상황이라고 하는 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모티콘 메시지를 많이 만들게 되는 것들도 사용성을 떨어뜨려요, 의외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모티콘 자체에서 규정으로 이모티콘에는 메시지를 쓸 수가 없다라는 규정까지 있었을 정도인데, 물론 지금은 좀 지나가가지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되게 요 표정은 웃고 있는데 밥 먹으러 갈래, 만약에 이런 걸 만들었다고 치면은 기분이 나쁘지만 밥 먹으러 갈 때는 그걸 또 못 써요. 그런 식으로 뭔가 메시지가 더 하게 되면은 그게 설사 재밌을지언정 이모티콘을 네, 사용성은 떨어뜨리거든요. 앞부분에 표정이라고 비유를 드린 이유도, 표정만 가지고 대화가 가능한가 라고 하면은 실제로 되게 아주 친한 사이에서 간단한 건 돼요. 그리고 똑같은 식으로 이모티콘도 친한 사이에서 간단한 메시지는 이모티콘만 가지고도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감정을 전달하는 일에 집중해서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물론 지금 이게
이쪽 P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반례를 저도 이제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모티콘을 만들 때 이모티콘을 만들 때 있었던 내용이 이거는 이제 목이 길었을 깊은 짐승이라고 하는 이모티콘인데 이거는 그 단톡방에서 놀라고 만들어 놓은 이모티콘이에요. 그냥 목 이어 붙이면서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만드신 분이 혹시 보시면은 그래 의미 없었어 뭐 이렇게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건데 그냥 뭐 붙이고 놀면 끝나요. 이게 뭐 감정 전달을 하거나 뭐 이런 필요도 없고 그냥 메신저라고 하는 거에 대한 특성 지금 이제 그 슬롯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그 알파카에다가 다른 거 붙이거나 이러면 되게 웃겨지기도 하고 그냥 그런 어떤 랜덤성을 노리고 만든 이런 녀석들도 나오고 있고 이건 나중에 가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전달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모티콘을 만들 때는 표정 같은 거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내 감정을 전달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다들 공감을 하세요. 어떤 얘기가 이게 아마 딱 바로 이해가 되실 건데 근데 대중이 없네. 뭐 여기 스태프분들한테라도 제가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면은 언제 이모티콘을 가장 많이 쓰시는지 아세요? 이거 다들 들으면은 그 정답을 들으면 오 이러거든요. 뭐 말할 때라는 대답이 나왔고 싸웠을 때 언제 쓰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거가 지금 진짜 노하우인데 이모티콘을 언제 가장 많이 쓰는지 이야기 드리면은 상대방이 이모티콘을 보냈었을 때 답장으로 이모티콘을 제일 많이 써요. 지금 다들 그냥 오 이러시던데 아마 보시는 분들도 오 이럴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를 깨달았었을 때 약간 이모티콘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느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표정을 지을 때도 언제 제일 많이 웃냐라고 하면은 옆 사람들 웃을 때예요. 그러면 오하하 이러고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모티콘도 보면 톡방에서 계속 나오는데 내가 안 보내면 나만 괜히 뭔가 좀 사회적 부적응한 것 같고 이 방에서 왕따 같고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화합에 그냥 어떤 끼는 거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것도 이제 메신저에서 쓰인다라고 하는 특징과 같이 가는 거겠죠. 이게 연결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되게 독특한 이모티콘을 예로 들기는 했지만 이런 녀석들도 녀석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친구들도 뭐라고 해야 되나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작 노하우. 이거는 제가 얘기한 거는 되게 사용성 부분이에요.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여기 제작 노하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구성을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모티콘은 이게 실체는 이런 것이고 뭐라고 해야 되나 사회경제적으로는 냉정하게는 카카오에 넣는 거가 현재는 가장 큰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드렸고 비슷하게 좋은 이모티콘을 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충 정리를 하면은 되게 리액션이에요. 썼을 때 썼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액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리액션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편할 건데, 그러니까 이모티콘은 그러니까 메신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누군가가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도 그게 좋다, 너가 잘 돼서 좋구나. 배는 아프지만 이거 하나 보내줄게. 뭐 이런 쪽으로 드는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는 표정을 짓는 것도 비슷한 상황이겠죠. 두 번째는 누가 되게 안 됐어요. 안 된 상황이라고 했었을 때도 똑같이 보내주는. 그러니까 네가 그 얘기 들으니까 슬프다. 나도 잘 안 됐다. 이 방향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망했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 때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메모를 못 보고 있어갖고 뭔가 하나 잊었는데 왜 지금 여기 생각보다 카메라가 많아서 저 지금 상당히 당황하고 있거든요. 네, 긴장을 알아서 풀도록 하고. 네, 그래서 조금은 지금
그 하나 분명히 지금 뭐가 하나 빠졌어요. 네, 빠진 거는 나중에 유료로 강연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저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제작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제 사회적인 것들, 이제 승인 미승인 이거를 빼가지고 이게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업적인 가치. 이모티콘의 실질적인 사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한 대로 뭔가 감정적인 내용, 그 감정을 전달하는, 그리고 그 감정의 크기라고 하는 것도 그 되게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그 뭐 아까 전에 이제 스태프분이 말씀하신 게 뭐 여자친구랑 싸웠을 때 보낸다. 한 15분 늦었었을 때는 여자친구한테 뭐 미안해 비는 이모티콘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한 3천만 원 빌리고 안 갚았다. 이럴 땐 이모티콘 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좀 더 세게 얘기하면 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뭐 이런 상황에선 사실 이모티콘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모티콘이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의 선이라고 하는 것도 의외로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게 이제 대부분 리액션에 집중되어 있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해요. 여기에서 벗어난 걸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많아요. 만들다 보면은 뭔가 남들과 다른 거, 남들과 보다 괜찮은 거 이런 거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에너지를 쓰는 방법이 조금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발한 메시지를 만들어야지라고 만들게 되면은 잘 안 쓰이게 되고, 어차피 평범한 메시지를 내가 이렇게 기발하게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것 쪽으로 이제 그 자신의 창작력을 발휘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이거는 제 생각이고 계속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사업적인 가치 때문에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해가지고 적었는데, 사업적인 거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이모티콘도 따지고 보면 디지털 상품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있었던 그 내용들, 거기에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뭐 짜증이나 화가 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잘 만드는 것도 가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다른 강연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 만드는 것 몇 번 봐드렸었을 때 그 욕설을 못 만드는 걸 되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가 아니라 꽤 많았었는데, 아니 왜 그 카카오톡에 욕설이 없는데 나도 만들고 싶고 뭐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욕설을 피해서 막 이런 걸 만들고 싶은 분들이 있기는 한데, 제가 요 분들한테 해드렸던 얘기가 어떤 거냐면은, 이게 내가 쓸 때 좋은 녀석을 만들까 받을 때 좋은 녀석을 만들까라고 한 거가, 내가 정말로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내 감정을 정말 잘 전달하는 이모티콘을 만들었어. 받으면 받는 순간 막 화가 막 나는 그런 걸 만들었다고 쳐요. 감정 전달에 성공했어. 근데 그거가 받으면 열받은, 이거 받아갖고 정말 열받네, 나도 이거 사러 가야지,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예, 이거는 즉 이제 받았었을 때 기분 좋은 것들,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엔터 산업 부분 컨텐츠 쪽에서 음악이건 드라마건 다 그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부정적인 것들은 좀 덜 퍼집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그리고 포털 입장, 카카오도 뭐 포털에 가까우니까, 포털 입장에서도 이제 좀 어떤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욕설 같은 거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나가는 거에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해도 조금 다시 필요한 게, 이거는 이제 한 몇 년 지나면서 확실히 다들 이해를 하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만들고 싶다고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만든 다음에 심사팀이 있고, 그 심사팀이 한테 오케이가 돼야지 이제 그게 상품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공모전에 좀 더 유사한 일입니다. 이거를 만드는 일은 특정 일을 상품을 만들고 일반적인 그 심사팀에서 오케이가 돼야 되는데, 그럼 그 심사팀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을까? 다 뭐 메신저 업체 직원들이죠. IT 회사 직원들이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취업했는데, 너 앞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이 심사하지 않아요. 나는 이모티콘에 되게 어려서부터 꿈을 가지고 이 심사가 목표야. 나는 그러기 위해서 카카오에 입사했어. 이렇게 일하시는 분 아마 없을 거라고 제가
근데 물론 하시다가 되게 그 이쪽 업계에서 있는 건 일어나는 일들이나 끼치는 영향력 아니면은 그 작가님들 만나거나 이러면서 이쪽 일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좋아하시는 거는 맞는데, 근데 그분들이 태초에 이모티콘을만을 위해서 그 IT 회사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니시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그분 제 그쪽에서는 그럼 모여서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되나? 그러면 여러 명이 모여서 그냥 그 의견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뭐 저도 그쪽 제가 카카오가 아니라서 거기는 모르니까 여기까지로 줄여드리는데, 일단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약간 답이 나오지 않나?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든다기보다는 당연히 이제 그 작가적인 능력도 필요하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 만든 거를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 근데 그 불특정 다수한테 어느 정도의 그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심사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도 드립니다. 아니 그럼 한 최대한 모아가지고 친구 없으면은 뭐 가족의 친지까지 동원해도 뭐 그런 것 분도 없으면은 뭐 그냥 뭐 어디 가서 부탁을 하던 간에 한 10분한테 물어보세요. 예스, 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들어보면은 한번 중간에 와닿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화도 웹툰도 했고 그 웹툰 그 이모티콘도 해보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수의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쪽은 상업 미술에 가까우니까 예술적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부터는 조금은 조심스러워요. 그래도 엄청 내가 어떤 그 표현하고 싶은 게 있어 그걸 꿋꿋이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열정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건데, 근데 앞부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는 정보를 주겠다. 근데 그럼 정보는 이렇다. 그냥 IT 회사에 알고 있던 것지만 한번 정의를 해드리면은 되게 좀 다른 시선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IT 회사에서 계속 체크받는 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한 번에 체크하는 일인데 과연 괜찮을까? 요거는 생각해 보시는.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 단계가 되는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이모티콘들을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일반 앞부분에 있었던 제가 이제 강연에 얘기했었던 그 부분하고 벗어나는 것들은 당연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그 벗어나는 것들을 예시로 들으면서 이제 그 심사팀을 그러니까 어떻게 어필할 건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지금 요거는 그 곰프나 배드민턴, 볼링 이런 거는 저희 팀에서 한번 준비해 봤었던 건데, 이거는 이제 동호회가 많을 거니까 그 동호회 분들이 소속감을 느끼면 어떨까? 여기 지금 그 이미지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과티콘 같은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도 되게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이과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뭔가 내가 이쪽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가 재미를 줄 수 있고 그것이 가치를 가지지 않을까. 이모티콘이라고 하게 되면은 앞부분에서 다 이제 그 여기가 약간 돌았는데 감정 전달 도구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감정 전달을 잘하려고 내가 느끼기에 감정 전달이 잘 되려고 하면은 내가 이 캐릭터의 감정을 투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뒷부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나오는데, 이거는 저희 팀에서 이제 그 인플루언서들 뭐 래퍼라던가 대한민국형이라던가 뭐 아리랑 뭐 유튜버라던가 짱절미도 유명한 강아지였고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한 것들을 좀 모아놓은 건데, 인플루언서들하고 협업한 케이스들은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었던 거하고 조금 덧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기준 설명에서는 조금 안 맞게 되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내 감정을 투영하려고 했었을 때 아예 유명인이 있으면 감정 투영이 잘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아이유 이모티콘을 보낸다라고 하면은 잘 안 될 것 같고, 뭐 여성분들이도 예를 들어서 뭐 백인 남자 이모티콘을 쓰기는 사실은 쉽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유재석의 팬이라고 해가지고 유재석을 이모티콘으로 쓰려고 할 때는 조금은
애매한 영역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거랑은 상관없이 판매 영역에서는 괜찮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상품성은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냐라고 하면은 제가 아는 동생이 유명 그 아이돌의 팬인데 유명 그 아이돌의 이모티콘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돌의 이모티콘을 쓰냐라고 하니까 한 번도 쓴 적 없대요. 네, 뭐 그럴 것 같아요. 자, 그 친구는 이제 여성이고 남자 아이돌로 감정 표현하기가 좀 쑥스러웠을 거니까. 그런데 그 친구한테 그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음반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다 스트리밍 서비스로 노래를 듣는 즉 기능과 상관없이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도 이제 확실히 생겼고 이 뭔가 수집에 관련된 부분을 충족시켜 주는 것도 제 생각에는 그걸 구매한 분에게는 가치를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루언서와 협업하는 영역은 이제 그런 쪽에 즉 그 사용성 부분에 있었던 그 관련된 내용은 제가 앞부분에 얘기한 그 감정 전달이나 리액션 이런 쪽에 연결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인플루언서라던가 아니면 그 장난치는 듯한 그 아예 완전히 그 기발한 이런 것도 사실은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좋겠죠. 네, 이것도 상품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슬슬 정리를 드리면은 기본적으로는 이모티콘은 감정 전달 도구고 메신저에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근원 저는 이제 요거를 뭐 긍정 공감이랑 부정 공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의 좋은 일에 공감해 주거나 상대방의 나쁜 일에 위로해 주거나 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냥 웃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도. 네. 그 다음번에 쓰인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누적됐죠.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그거랑 일반적인 원칙하고는 다른 디지털 상품으로서의 이모티콘의 영역은 이제 사용성하고도 조금은 다르게도 표현되는 것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생기고 뭐 싹쓸이 이모티콘 같은 거 나와가지고 꽤 잘 됐는데 쓰는 사람 제 주위에서는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싹쓸이가 좋아서 사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있지 않을 있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인데 그 가수들이 음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 이제 노래를 부르지 않는 인플루언서들한테는 이모티콘이 비슷한 역할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약간은 합니다. 네, 뭐 그렇게 돼서 지금 시간이 대충 3분 정도 남았는데 뭐 Q&A를 조금 더 할까요? 네, 제가 시간을 약간 못 맞춘 것 같아서 죄송한데. 네. 저는 원이라는 이름이 좀 더 익숙한데요. 그 이모티콘이 사실 원이 프레임에서 나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원이 과거의 골방환상곡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이것도 원이 프레임 거여서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래서 저도 사실 이모티콘 많이 쓰는 입장에서 오늘 좀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유튜브 댓글로 지금 질문들도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질문 조금 드리고 또 들어온 질문 좀 드리면서 말씀 이어갈까 합니다. 네, 이젠 저 보고 말씀하시면 되니까 여기 편안하게. 저 카메라 뭐 봐야 됩니까? 저 보셔도 네. 돼요. 네, 네. 저 보시면 됩니다. 저는 유명인이기 때문에 네, 네, 카메라 봐주시고 시선 처리 시선 잘하고 카메라 싶습니다. 봐주시기. 네. 네, 그 웹툰 작가에서 진짜 이거 또 이때 봐야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 웹툰 작가셨다가 지금은 사실은 정말 사업가이신 거잖아요. 스튜디오 전체의 사업을 근데 담당하시는. 사실 또 이제 이쪽 영역이 약간 애매한 게 또 제가 작가로서의 정체성이 없으면 또 이게 성립을 안 해가지고 지금 되게 그 만화 그리는 거에 상당히 신경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 인스타툰 그것도 하고 있고 아니면 연재하려고 하는 그 영역도 지금 늘리려고 여기저기 좀 얘기가 진행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저도 가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둘 다의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둘 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어느 것 하나가 좀 빠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는. 네, 그 유튜브에도 사실 그 팬분들이 팬이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아까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도 계속 보내주셨고요. 그걸 봤으면 당황 안 하고 잘 감안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웠어요. 네, 이렇게 네.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모티콘에 그래도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냥 현실적인 걸 그냥 이제 제 얘기 드리면은 그냥 처음엔 전 제안 받았습니다. 만화 할 줄 아니까 이것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부분에 강연에서 얘기 드렸던 내용들도 다 제가 한 실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만들어 갖고 별 생각 없이 냈고 이거 정말 재밌겠다라고 해서 냈어요. 근데 제가 쓰려고 해도 쓸 상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재밌는데 상황이 재밌는 게 끝이야. 이게 그러니까 만화로 표현되는 거랑은 좀 다르구나. 이 녀석의 속성은 뭘까?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정리된 걸 초반에 알려드린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해주신 게 그러니까 이모티콘의 정석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아마 좀 들으신 분들도 곱씹으시면서 생각해보시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질문 하나가 직접 이모티콘 만드는 게 좋으신가요? 남들이 시키는 거 만드는 게 좋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저는 그 둘의 차이를 별로 안 두는 편입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사업가기도 하니까 그냥 그 저 믿고 일 주신 분도 그러니까 내 일이랑 제가 마음 먹고 하는 일이랑의 차이가 있으면은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네, 둘 다 열심히 합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네. 네. 그 오늘 강의가 전체적으로 정석을 쭉 말씀해 주시다가 마지막에 변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협업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협업을 요구하신 분의 어떤 그 요구 사항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모티콘이라는 것 자체의 정석의 룰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 협업을 제안하신 분의 어떤 기대하는 바는 캐릭터나 뭐 홍보성이나 이런 걸 텐데 그걸 제가 어떻게 지금 저런 강연 자료를 만들 수 있게 된 이유가 그분들 설득하려고 이렇게 하면 이러한 이유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려서 최대한 좀 그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감정을 전달한다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해주셔서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많이 표현하고 싶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좀 일반적인 감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조금은 트렌드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좀 이모티콘 트렌드는 어떻다 이렇게 좀 해주실 수 있는 내용. 제가 이제 앞부분 그 강연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자기가 투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요즘 세대에만 이거 꼭 나 같아라고 하는 거가 되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야지 뭐라고 해야 되나 내 감정을. 그러니까 제가 아이유 보고 얘 참 정말 나 같은 깜찍함이군 이러면서 쓰게 되면 아이유 이모티콘도 쓸 수 있는 건데 그건 사람 나름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건 특이한 케이스일 거고 그냥 생각하기에는 요즘 조금 어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뻔뻔함이라고 불리는 그런 거가 그냥 대놓고 뻔뻔함은 아니고 좀 귀엽게 나랑 놀아줘. 나한테 이거 사줘. 그 살짝의 이기심 같은 느낌? 요런 거가 조금 트렌드 같고요. 그러니까 이기심이긴 한데 좀 귀엽게 얘기하는 듯한 이러면 나 같아라고 느끼는 것 같고 그거보다 나이가 조금 있는 층, 한 30대 정도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거의 일하기 싫어. 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함이다. 뭐 이런 내용의 그냥 조금 그 휴식을 칭송하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이모티콘이 그만큼 가벼운 얘기가 왔다 갔다가 되는, 그러니까 좀 자조적인. 그래서 한국인들의 특성하고도 좀 닮아 있는 것 같네요. 현재 특성은 제가 뭐 계속 바뀌겠지만 지금은 조금 가벼운 이기심이나 좀 노는 게 좋은 이런 거가 그 특성인 그 트렌드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은 그러면 이게 해외에도 지금 론칭을 여러 군데 해보셨으니까 좀 다른 나라는 문화적인 차이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감정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나라별로 좀 차이점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되게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 한국 이모티콘은 눈이 웃어요. 네. 그리고 근데 외국 이모티콘은 입이 웃거든요. 네. 그리고 이모티콘을 쓰는 빈도도 외국이 조금 더 낮아요. 네, 제 생각에는 아마 자신을 투영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거가 외국 서양권 친구들이 자아가 더 강해가지고 이런 조그만 거에 자기 투영을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추측도 해봤고, 근데 베트남권 잘로해서 원이 이모티콘 꽤 잘 된 걸로 봐서 한류권 그러니까 뭐 BTS가 인기 있을 수 있는 지역은 초기엔 동남아에서 인기 있고 올라갔던 것처럼 그쪽
동남아, 중국 유고문화권에서는 한국 이모티콘하고 큰 차이 없는 것 같고 일본은 조금은 특이합니다. 거기는 되게 일본만의 정서가 있는 듯한.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신기하게 일본이 다른 게임 컨텐츠나 이런 것도 좀 파고들기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국가적인 특성을 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들어온 질문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메신저에서만 이모티콘 시장이 과금의 책으로 지금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확장될 거에 대한 기대도 좀 있으신지 뭐 그런 거 방향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돈을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감정적인 거가 잘 체크가 돼야 되는 거고, 저는 카카오가 진행하려는 정액제 같은 경우도 계속 돈을 매번 받기는 힘들지 않나라고 하는 걸로 아마 지금 제 추측이지만 네네네. 그러지 않나라고 진행을 하고 있고, 확장은 될 건데 과금이 늘어나는 건 아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뭐 언더월드 오피스라는 게임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는 모델은 좀 다릅니다. 이모티콘만 가지고는 계속 수익을 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팀 그 자체가 브랜딩이 돼야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연재를 좀 더 열심히 하자. 다들 원이툰 구독하세요. 하여간 인스타 여기 있습니다. 띄워 주실 수는 없겠죠. 하여간 그런 거 쪽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를 좋아하는 거는 있어요. 근데 돈을 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뭐 생수 한 통이 8,000원이면 안 살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100억을 벌어도. 이게 왜냐면 500원에 파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낼 수 있는 영역에 지금 마침 이모티콘은 들어가 있었던 것뿐인데 이거는 계속 돌고 돌면서 바뀌지 않을까. 네. 예전에 이거는 되게 심오한 질문이라서 지금 그러니까 유튜브의 질문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캐릭터 업계에서 이모티콘이 중요한 수익 이제 원이었기 때문에 특히 카카오 정액제에 대한 질문들도 이게 과연 정산은 제대로 될까, 뭐 정산 구조는 어떻게 될까, 특히 뭐 음원 정액제 갔을 때 그 권리가 줄어들었던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좀 계속 질문으로 나오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는 사업자 입장에서 고민하신다면 사업자 입장이 아니라 이건 그냥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 그러니까 음원 뭐 아니면은 영화 다 정액제가 되면 개별 다운로드 시장은 없어지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냥.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 이제 뭐 여기 구매도 아마 패키지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험 가입하면은 이모티콘 1년 무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업이 구매한 다음에 드린 판매를 하는 케이스도 생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 다른 영역으로 확장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개개인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카카오라고 하는 쪽이 다행히 제가 인플루언서 쪽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유명인을 얘기해도 되나요? 이 자리에서? 적당히 정말 유명한 손씨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그분도 카카오 이모티콘을 제가 했는데 떨어졌거든요. 그분이면 되게 유명한데.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카카오 측 입장은 이쪽 카카오톡 이모티콘 되게 카카오 대변인 같네요. 나중에 저 잘 챙겨주세요. 카카오 측 입장은 여기가 창작자로서의 공간으로 남아 있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되게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개인 창작자를 위한 배려는 계속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반대로 저처럼 어정쩡한 팀이 좀 더 걱정인데. 기업도 아니고 뭐.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질문들이 정액제에 대한 걱정들도 좀 많이 말씀해 주시고 뭐 빈익빈 부익부 이런 얘기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오늘은 이제 이모티콘 얘기를 주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원이프레임에서는 원이프레임 자체를 IP로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지금 하시면서 빈익빈 부익부의 이게 아마 이제 시간상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과 마지막 대답이 될 것 같은데, 빈익빈 부익부의 근원이 뭔가, 이거 진짜 유료로 이거 돈 받아야 돼. 근원이 뭔가라고 하면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 누적이 되지 않는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를 만들었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그 다음번을 만들 때 그 작은 성공이 제로로 돌아간 다음에 처음부터 심사를 받아야 되고 처음부터 펜을 모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영역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기에도 그 다음에 내가 한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브랜드화가 돼야 된다. 사실 뭐 되게 유명한 기획사들, 뭐 SMYG 같은 데들도 망한 걸그룹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공한 걸그룹들의 어떤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처럼 저희도 사실은 이제 그 실패를 할 수 있는 여유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저희 팀에서 한번 만들어 나가려면은 뭔가 좀 채널화가 되고 이제 저희 팀에 팬이 쌓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일단은 생각인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모티콘을 하면서 알게 된 포인트들은 다 경험에서 우러난 거니 정보 위주로 전달을 드리려고 했고요. 네. 네, 사실 시간이 더 있으면 더 깊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카카오에서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 이모티콘의 정석을 말씀해 주시고 또 변화되는 산업 환경에서 또 어떻게 크리에이터 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인사이트도 같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종원 대표님의 강연 감사드립니다.